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슬픈 일이죠.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맞이하는 성인이 된 미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실제로 바빴고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거 하는 거 족족 다 돈이었어요. 1, 2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 관점도 살짝 바뀌었고요. 제 관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것저것 경제 관련된 것들 보면 이제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쵸? 일단 지금 구글에 검색만 해도 오늘자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하루에만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제가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립은 안 하고 그냥 생각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방송을 바로 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게 약간 생각이란 게 그렇거든요. 혼자서 생각하면 잘 안 되던 게 남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아직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방송을 킨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설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들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방향을 잡으실 때 저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사이클이라고 하죠. 인간 심리. 자, 이건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릿속에서 있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제가 어딘가에서 본 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직관적으로 짜지 펴져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무의식 중으로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러면 결국에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틀이 다 똑같거든요. 인간의 욕구라든가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일어나는 게 약간 사이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이클. 마치 패션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옛날에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지금 갑자기 또 유행을 한다던가 마치 부모님 세대가 하고 있는 거는 촌스럽고 막 못난 거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했던 건 또 핫하다 이러면서 그걸 패션으로 유행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돌고 돕니다. 많은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고 있죠. 반복된다. 왜냐? 이 역사를 만드는 게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개입되는 순간 모든 것은 반복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개입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반복된다. 시간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던 100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을 보고 비슷한 현상을 1000년 후에 오늘날의 비슷한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개입되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결국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정세 등등. 제가 사전조사 같은 거는 별로 안 했는데 왜냐면 이거 제 새로운 관점을 그냥 생각해보고 나서 바로 방송을 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검색 몇 번 해본 게 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검색만 해봤는데 진짜 비슷하게 현재랑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그냥 결론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결론.
결론. 결론만 놓고 말하기는 뭔가 좀 이상한데, 결론 바로 가기 전에 중간 과정을 한번 말해봅시다. 현재 상황. 현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난 뭐 등등, 유가 이런 것들,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현재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매일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식량난, 뭐 곡물 가격이 치솟고 이런 내용들, 유가 폭등, 기름 가격도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에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오르기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현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결론 나와 볼게요. 재고는 쌓이고 소비는 사라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급증하고, 그래서 돈이 귀해지고,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역사적인 이제 경제학적 측면이나 뭐 이렇게 보면 장기간은 아닌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엄청난 장기간이죠. 몇 년? 10년. 10년이면 군대를 5번 갔다 와도 전역을 못하는 기간이죠. 요즘엔. 플러스 파시즘, 극단적 행동주의 뭐 이런 것들 같은 건가? 어쨌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제 블록화, 말 그대로 국가들마다 경제권이 블록처럼 묶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미국 이제 울타리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고 중국 울타리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 그리고 경제 블록화가 되면 무역량 급감 이렇게도 흘러가거든요. 예전보다 무역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면 무역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이 무역이 주수입인 국가들, 한국. 그쵸? 자, 이건 그냥 결론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는 요거고 결론은 요겁니다. 말 그대로 이 현재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결론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이죠. 당연히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이때랑 과거에 엄청나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론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대공황.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대공황 때 딱 이랬습니다. 결론과 비슷한 과거 역사 대공황. 자, 1929년에서 1939년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 한국이 살아왔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미국 주도의, 아니 미국 주도라기보단 미국이 대빵 경찰로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던 시대를,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뀔 거예요. 바뀔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어땠죠? 해외여행 같은 거 누구나 갈 수 있었잖아요. 저도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갔고 저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 갔으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가기 힘들어질 거예요. 세계여행 같은 게 전 세계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럴 때나 갈 수 있는 거지. 전 세계가 엄청나게 혼돈과 카오스 뭐 이런 상태이면 세계여행은 못 가는 거예요. 가기 힘들어요. 자, 대공황 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저 결론이랑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간단하게 대공황이 약간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급증했는데 소비 여력이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공장들이나 이런 데서 재고는 엄청나게 쌓이고, 그래서 재고 쌓이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 재고를 더 쌓는 직원들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 해고되죠. 그 직원들이 해고되면 실업되는 거고, 그 직원들은 월급 받던 게 사라지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네, 대공황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때를 안 살아봐서 그냥 대공황 같은 거 검색해서 나오는 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결론은 그냥 생산량이 급증하는 건 아니고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미 빅테크, 미국의 직원 인력 감축함, 이미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이 감축됐어요. 뭔가 비슷하죠? 그러면 거기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수입이 갑자기 제로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미국의 실업수당 이런 거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제 조만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이. 자, 여러분들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짤인데 어떤 짤이었냐면 지금 못 찾겠네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갖 유튜버들이나 뉴스 같은 데서 경제 위기 관련된 소식을 엄청나게 떠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는 안 올 확률이 높다라는 약간 짤 같은 거였어요. 누군가 올렸던. 근데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론. 왜냐면 그런 거에서 떠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관련된 것으로 이제 뉴스 보도하는 것들은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거냐면 돈을 버는 것도 이미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돈을 못 법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아요. 코인도 그렇고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남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나중에 돈을 버는 거죠. 말 그대로 아직 폭등하기 전이나 아니면 지금 시드 라운드나 프라이빗, 퍼블릭 세일을 하고 있는 토큰들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그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현상,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됐다. 아니면 루나는 얘기하지 말고 갈라 코인이 900원이 됐다. 뭐 이런 거에서 떠들면서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갈라 코인이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예죠. 저 같은 경우에 2020년 말이었나 2021년 초였나 그때 갈라 노드를 샀죠. 갈라 코인이 10원에서 30원을 할 때 10원에서 30원을 엄청나게 횡보했어요. 갈라 코인이. 그 당시에 저는 갈라가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크게 뭔가 되지 않을까? 얘네들 일하는 것도 잘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갈라가 900원까지 갔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식이 들릴 때는 언제 들리냐면, 그런데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있는 게 초기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갑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따로 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냥 그렇게 지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그건 너무 좀 자기 자랑 같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시고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정보들은 일어나기 전에는 안 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재로 바뀔 때 여러분들한테 이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약간 이게 세상의 이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정보는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보들 제가 드린다, 가끔씩.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성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2020년부터 이미 걱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근데 2020년 된 그땐 또 뭐였다? 코로나 얘기들. 주가 뭐 엄청나게 폭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던 시대 때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는 현재가 이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다. 결론 부분. 결론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네, 미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그럼 코인장이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안티프라미님이 말씀하셨는데 코인장뿐만 아니라 모든 장이 다 죽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000는 유지하지 않을까? $9,000는 안 깨질 것 같은데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라고 윤예진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지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돈이 된다라고 덥석 사버리면 요즘 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몇 백만 원짜리 사도 몇 천만 원 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지금 프리민팅 말 그대로 공짜로 민팅한 것들이 핫해진 것만 봐도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공황이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대공황을 벗어난 방법. 이때 대공황 왔던 게 어떻게 해결됐을까? 이 악순환의 반복, 이 무한 반복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쵸. 편 나누기. 그쵸,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거의 반 세대거든요. 반 세대라고 해야 되나? 한 세대가 한 20에서 30년이라고 잡으면 제가 말하는 세대는 그거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성인이 된 후 다시 또 자녀를 낳기까지가 속도 위반 같은 거 안 하는 이상 보통 20년에서 30년이죠. 한 세대가 이렇게 사이클이 또 밑에 생기고 하는 게. 근데 10년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예요. 어느 한 세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10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15살일 때 이 현상이 일어나면 그 아이가 25살 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25살 군대 전역하고 남자 기준 그런 나이가 됐을 때까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5살짜리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IMF 때만 해도 그거는 짧게 일어나고 짧게 끝났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년 동안 일어난 것만 해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그쵸? 아버지가 갑자기 퇴직 실업자가 되고 그런 현상들. 제 친구가 아니면 제가 아는 형이 실업자가 되고 정리해고당하고 그 1, 2년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는데 근데 10년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시즘이나
극단적인 행동주의 같은 것들이 성행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공황을 벗어났던 게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시작해요.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공황이 끝난 거죠.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 중에 원인이라기보단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나치 이런 게 이때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냐?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과거의 흐름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면 슬픈 일이죠.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맞이하는 성인이 된 미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뭐 아니면 제일 좋은 건데 저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다 그냥 가능성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하고 지금 방송 키고 처음으로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이님. 라이브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씩 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괜찮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가끔씩 라이브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최근 것들은 다 안 했어요. 최근 것들은 유튜브에 편집해서 안 올려가지고 라이브 보신 분들만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라이브의 장점은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가능하다는 점. 이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이미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오네요. 대충 구글 검색해보니까 나온 건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 및 경제 질서가 코로나 이후로 태동하고 있다. 그쵸?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레이트 리셋은 진짜로 말 그대로 리셋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인판이나 NFT, 디파이 다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NFT, IDO, 디파이 등등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디파이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디파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디파이 같은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네 진짜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해요. 근데 디파이 핫할 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름만 바뀌어서 똑같은 시스템이 출시된 반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갔거든요. 디파이가 핫할 때 똑같은 시스템인데 이름만 바뀐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옛날 디파이들 해보신 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쪽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는 폰지 구조, 사람을 계속 거기 끌어들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디파이들이. 근데 대부분의 디파이들은 사람들을 계속 붙잡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제가 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자, 디파이들 폰지 구조에서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망하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했던 게 망해버리면 새로운 디파이에 가서 똑같이 해버려요. 똑같이 이렇게 유동성 파밍하고 에이드 파밍 이런 거 하고 LP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 또 망해버리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똑같이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건너갈 때마다 수명은 점점 반토막 이렇게 나는 거죠. 마치 M2E, Move to On, 스테픈이 제일 핫했잖아요. 스테픈이 그렇게 핫해지고 나서 그 다음 타자는
스테픈보다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뭐 이런 느낌처럼 디파이도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옛날에 2020년 뭐 2021년 초 그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걸 바꾸면 돼요. 현재 세계는 폰지 구조입니다.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세계에 가서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현재 세계 질서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현재 세계 질서는 폰지 구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 가서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들었다면 대충 감이 오시겠죠. 이 현재 세계 질서의 수명이 점점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해버린다는 건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는 거죠. 망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새로 나올 거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레이트 리셋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한번 세계를 엄청나게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게 가장 효과적인 건 전쟁밖에 없죠. 전쟁, 세계 전쟁 같은 것들. 지구에 있던 질서를 한번 뒤엎는 거죠. 이 전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은근슬쩍 암시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뇌피셜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무섭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게 미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군사력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랑 비슷한 국가들이 점점 나오고 있긴 해요. 미국이 신무기 이런 거 아직 공개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모르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만약에 없다면 군사력도 점점 비벼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죠. 옛날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듣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이런 나라들한테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살았죠. 우리 부모님, 우리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세대까지, 지금 어린 세대까지,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뭐 덤비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미국한테 대놓고 덤비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만큼 비벼진 거죠. 원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내부부터 무너뜨리면 내부에 엄청난 혼돈을 만들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미국이.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현재 흔들리고 있다. 만약에 1000년대, 800년도 BC 이전에 뭐 그런 시대의 제국들조차도 지금 미국이랑 뭐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고 잘 사는 국가의 국민 시민들이라도 단합이 안 되고 흔들리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골마 터지면 결국에 다음 제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는데 왜냐?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욕심 있고 욕구가 있고 사람 심리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무시받으면 기분 나쁘고 뭐 등등 감정적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잭 아저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희망은 걸어보고 있죠. 반복되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쟁으로 반복되지 않고 반복되는 역사를 이제 끊을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세계가 지금보다 좀 이렇게 소통이 서로 많이 되고 했던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까지 연결됐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전쟁까지 안 가고 좀 좋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보고 싶긴 한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쟁 같은 거는 대비를 한다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니죠. 대비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가는 것 말고는 이민을 가든가 다른 충격이라면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이 살아가기에 한국보다 좋은 국가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인프라들, 삶의 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치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당연하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진짜로 많아요. 인프라부터 치안 같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좋은 것들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만족을 못하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만족 못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6.25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들은 완전 축복받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 전 세계는 완전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비해서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런데도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